예,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평가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덕다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들을 하였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행계획서를 우리가 참조를 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는 사례 두 번째입니다. 유인물 엄마 다님길 프로그램 실행계획서입니다. 이 엄마 다님길 프로그램은 육아 우울증을 겪는 전업주부의 육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자발적인 소통 나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일 첫 페이지 배분 신청서라고 되어 있죠. 이 배분 신청서 제일 첫 번째 요약서만 먼저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왜 이제 신청하는 배분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육아 우울증을 겪는 전업주부입니다. 문제는 육아 우울증이고요. 대상은 전업주부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육아 공동체 구축인데 이것의 목표는 뭐다? 목적은 나눔, 소통, 나눔, 힐링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엄마 다님길 이게 3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 기본 정보를 보시니까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이 성과 목표를 보시면 육아 공동체의 운영회의 정례화 매일매일 아주 일정한 시간 동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참여자의 80% 이상 사회적 관계망 확대했다. 참여자의 80% 이상 스트레스를 감소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는 이제 과업 목표, 그러니까 결과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세부 사업명이 소통 프로그램, 나눔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 이게 이제 소통,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하겠다라는 것일 거고요. 두 번째 나눔, 그리고 힐링,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보는 활동 내용, 활동 과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회의를 월 1회 연 10회 동안 실시한다. 그리고 그 운영회의 때 안건들은 이제 이러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소규모 육아 공동체를 실시하겠다. 초보 육아맘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그리고 희망 나눔터 2 킬로그래피를 통해서 어떤 나눔을 실시하겠는데, 이 킬로그래피가 어떤 나눔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진집 제작을 해서 지역사회 축제와 연계해서 이것을 이제 어떤 아주 적절한 가게에 팔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눔 활동을 실시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육아용품 나눔. 육아용품들이 상당히 비싸지만 오래 쓰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서로 교환하면서 나누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 엄마 관심방, 엄마와 휴일. 그래서 참여자와 초보 육아맘이 함께하는 여가문화 나들이 활동이다. 초보 육아맘 같은 경우는 이 육아 스트레스가 아주 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는 처음 낳아보는 것이고 또 처음 부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같이 한번 나누어서 덜어주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것은 간단히 더 볼 것은 4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개요의 주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운영회의는 뭘 하겠다. 그래서 운영회의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육아 공동체 유지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자들 스스로 모색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눔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찾아가는 소규모 육아 공동체, 그래서 초보 육아맘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하겠고 동아리 활동도 진행하겠다. 그래서 소규모 동아리 활동 내용들은 뜨개질이나 사진이나 영화 관람, 독서, 수업, 체험 등을 하겠다.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십니까? 요즘 뜨개질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진도 많이 이렇게 찍고 또 작품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숲 체험 이런 것도 참 재밌겠네요, 그죠?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이제 나눔 활동, 체험 활동 등도 실시하고, 그리고 육아 용품 나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엄마 휴일, 엄마도 쉬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쉬자라고 하는 그런 활동 내용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고 아주 부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 대상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좀 더 밝고 긍정적이고 또 강점을 좀 위주로 접근을 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부정적인 진술들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진술들, 또 강점을 중시하는 진술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는 사례를 통해서 본 목적, 목표, 구성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제6강 유인물입니다.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제목 지역 내 교육 정보 증진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프로그램. 이것은 그냥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본 목적, 목표, 활동 내용입니다. 실제로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또 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 목적을 보시면 지역 쌈지 도서관의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저소득 가구의 교육 정보력을 증진하고자 함. 네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목적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서술은. 그래서 방법, 대상, 문제 및 욕구, 또 그리고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때 방법은 뭡니까? 쌈지 도서관의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지역 내 저소득 가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 및 욕구는 교육 정보력입니다. 교육 정보력 또는 교육 정보 문해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보가 많이 있어도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능력을 우리는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보를 스스로 도움이 되는 정보화하지 못하여서 그냥 소비시켜 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힘을 좀 키우겠다. 그게 이제 욕구가 되겠죠. 그래, 증진하겠다라는 것이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 목표가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일단 먼저 교육 공동체를 먼저 만들고 활성화시켜야겠죠. 그러면 지역 내 저소득 가구의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
두 번째, 지역 내 저소득 가구의 교육 정보력을 증진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실 때 지역 내 저소득 가구 이렇게 가로를 치시고요. 또 교육 공동체 가로를 치십시오. 그러면 누구의 무엇을 어떻게 라는 식으로 상위 목표를 간략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상위 목표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기 때문에 측정 가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명시적이고 좀 더 선명한 형태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상위 목표, goal을 우리가 성취하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 목표입니다. 이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목표로 분화시킬 때 1-1, 1-2, 2-1, 2-2, 즉 상위 목표 1번을 이제 하위 목표 1-1과 1-2가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은 지역 내 저소득 가구 간의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그리고 지역 내 저소득 가구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한다. 네트워크를 만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좀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의사소통을 또 증진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성과 결과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측정 가능해야 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 내 저소득 가구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고 그 활동 횟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 네트워크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2-1을 보시면 이제 지역 내 저소득 가구의 교육 정보 검색력을 높인다. 그리고 2-2 지역 내 저소득 가구의 교육 정보 공유 정도를 높이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지역 내 저소득 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노동 시간은 상당히 많고요. 노동 시간의 긴 시간에 비해서 임금은 좀 적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서 집에 그러니까 가정 내의 생활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동들이라든지 취약하고 있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 활동들, 가정 내에서의 교육 서비스가 불충분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불충분한 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목표를 수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을 보시면 교육정보 관련 모임 월 2회를 가지고 의사소통 교육을 월 2회를 시행한다. 그리고 의미 있는 정보를 월 5건 검색해서 정리하고 2-2 교육정보 공유 모임을 월 1회 가진다라는 산출 목표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활동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제 우리가 목적, 목표, 활동 내용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화시켜 나가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의도로부터 시작해서 활동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분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기존 프로그램 목적, 목표, 활동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적의 정의라든지 또 목표의 정의, 활동 내용의 정의도 살펴봤고, 이 목적, 목표, 활동 내용을 우리가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원리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목적, 목표, 활동 내용 수립 과정은 일반적으로 분화법이라고 합니다. 이 분화법은 합리적인 인식체계에서 상위 목적을 하위 목표로 분화시키고 또 하위 목표들을 활동 내용으로 분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은 하지만
현실적 조건에서는 이것이 딱 악의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주의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제가 아주 좋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동시 상호작용 전체로서의 이해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활동을 하고 나면은 목표가 수립되고, 목표가 수립되면은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론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잘 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전체로서의 이해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각 쪼개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이 조각 쪼개어진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의 전체 속의 한 일부분이기도 하고 서로 영향력들을 끊임없이 주고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리주의에 기반한 분해법에 대한 비판 및 대안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행동과 중간 목표, 그리고 그 차원적인 목적이 동시에 상호작용을 할 때에 비로소 대성당, 그러니까 아주 큰 성과와 지속적인 영향을 표현합니다. 대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대성당이 제대로 완성된다. 최근에 불탔죠. 노트르담 대성당 건축,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 형성 이를 이제 빗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건축, 아주 오랫동안 지어졌던 성당이죠. 이 목적은 다차원적이고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 행동이 서로 영향을 계속 미치면서 발전하게 되어 있다. 목적 자체가 어떤 사람한테서는 신의 계시였고, 어떤 사람한테는 밥벌이였고, 어떤 사람들한테서는 예술 활동이었겠지만, 아주 오랜 동안에 이 대성당이 지어지면서 각각의 목적과 목표와 행동들이 각각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트르담 대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수백 년에 걸쳐서 지어지게 되는데, 이런 건축물들은 처음에 합리적인 기획,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야, 그 다음에 분화시켜서 목표 1, 2, 3, 그리고 활동 내용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노트르담 대성당이라는 것을 아주 지어야 합니다라는 거시적인 목적을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각각의 목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목적들이, 어떤 사람은 신의 계시를 받았고, 나는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중요한 예술적 활동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벽돌을 안 쌓으면 우리 식솔들이 굶으니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들을 각각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들을 세우고 활동들을 했는데, 그것이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의 대성당으로 구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조직들의 상호작용은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정확한 분석과 계산이 실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제의 정의 자체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합리주의적인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또 과학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이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어떤 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간 사회라고 하는 사회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세워서 해결한 것이라기보다는 끊임없는 상상을 통해서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 말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한계를 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한계를 이해를 한 동시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재구성해 나가야 된다.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문제들은 뜻밖의 결과로 의해서 해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처음부터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그 목적을 분석해서 목표를 정한 다음 쪼개는 방식으로 일방적이고 일회적인 순서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제, 그러니까 종교인이나 정치인, 카운슬러, 그리고 어떤 이제 기획자, 관리자들은 그런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저자는 기술합니다. 그래서 르코르비지에, 그러니까 르코르비지에는 이 프랑스 건축가인데요. 이 사회주택을 처음 아주 크게 도시 계획을 해서 세웠던 사람입니다. 레닌은 막스주의자죠. 그래서 러시아를 이제 노동자들의 국가로 기획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기획자들, 사회 계획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복잡한 시스템에 그런 방식을 제공했다가는 이 두 사람들처럼 이런 사례들처럼 일을 그르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해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고차원적인 목적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 다종적이고 이종적인 교배들, 요소들의 균형점을 끊임없이 맞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특히 네트워크는 이종적인 주체들, 그러니까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가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는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 지역점을 맞춰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상당히 그냥 하나의 단선론적인 어떤 목적, 목표, 활동 내용 이렇게 분화시켜서 쪼개서 실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과업이 다 수행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순진한 생각은 현실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또 평가하는 이유는 현실을 변화하기 위함이고, 이 현실은 상당히 복잡한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이론을 배울 때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 존 케이의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더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제6강 그리고 6-1강 사회복지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그리고 활동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이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이 목적, 목표, 활동 내용을 한번 가상으로 수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우리 이 학습의 목표치가 프로그램을 하나씩 개발하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중간 단계까지 왔습니다. 중간 단계까지 왔을 때 이제는 적어도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활동 내용을 세우겠다라는 정도까지 이제 과업을 좀 수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